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부터 2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앞에 제가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 과목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런 전반적인 제 경험들을 담았으니까 그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부에서는 뭐 이제 평가는 어떻게 보는지 또 다른 학년들도 짧게 그 커리큘럼이 어떤지 명시를 하고 이벤트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느끼는 장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반부터 아예 주제를 정했어요. 이제 어린 아이 시기를 탐구하는 거예요. 어릴 때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작품 활동도 좀 어린이답게 진짜 자유롭게 해보고 어린이 저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저를 이해하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런 습관이 있고 그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랐길래 이게 현재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고요. 어릴 때 겪었던 아픔이나 그런 트라우마들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싶고 또 세대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탐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팟캐스트랑 강연 같은 것들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가장 신나하는 작품 활동은 패를 만드는 건데 패를 만든다고 그냥 말하니까 좀 웃기네요. 제가 이제 어떤 팟캐스트를 듣다가 영감을 받은 건데 이제 패가 신체 내부에 있어서 내면이지만 사실 바깥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들으신 것이 나를 형성하고 또 나의 그런 내 것을 내뿜는 그런 그 이미지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어릴 때 코어 메모리들을 만들어서 폐 내부에 이제 매달고 폐는 큰 나뭇가지 2개를 이제 주워서 그 기본 폐 뼈대가 있고 이제 겉으로 폐 모양은 페이퍼 마쉐를 했어요. 그 한지를 가지고 이제 숨을 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반투명한 그 재질 그다음에 되게 좀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릴 때 있었던 재밌는 일화 같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몇 씬을 만들어서 그 동화책처럼 짧게 제 이야기를 엮을 예정이고 또 그 일화에 관련돼서 다음 조형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제가 좀 신나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로 넘어갈게요.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뭔가인 것 같은데 매 학기 말에 세미나 주간이 있어요. 그래서 1학기 겨울방학까지 다 끝난 다음에 처음 2주는 순수미술 내부 세미나로 해서 뭐 몇 가지 종류의 세미나를 제공을 하고 이건 아마 1, 2학년만 할 거예요. 뭐 사진 관련된 그런 사진 기법 배울 수 있는 사진 프린팅 방법이나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세미나도 있었고 목판 프린팅 그거 관련된 세미나도 있었고 제가 했던 거는 이론 수업이었는데 예술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뭐 조직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한테 줄 정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세미나였고 그래도 하루는 그 데나그라는 다른 도시의 예술 단체들을 방문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좋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2주, 일주 해서 2가지 세미나 할 수 있고 이후에는
2주간 한 가지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. 이거는 하카우 브로드 세미나라고 그 전체 학생들이 섞여서 듣는 세미나예요. 그래서 굉장히 세미나 종류가 한 50개는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영어로 주시는 세미나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, 제가 했던 건 Multidisciplinary Orchestra라고 그런 다양한 학제 간의 오케스트라라고 하죠.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이제 음악만 있는 건데 뭐 시각적 요소도 있고 뭐 퍼포먼스 요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, 세미나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했어요. 또 그냥 저희가 창조 작업을 하는 그런 세미나다 보니까 새롭게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 없었어서 그런 것들은 아쉬웠지만, 외부 학생들을 만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. 그 외에 막 직조 세미나 한 친구도 있었고, 인투 더 시티라고 도시 나가서 그런 도시 예술 활동 하는 친구도 있었고, 스토리텔링 관련한 세미나도 있었고, 뭐 엄청 다양했습니다.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, 마지막에 학기 말에 2주간 개별 과목 평가가 있어요. 그래서 각 과목들 선생님들과 1대1로 앉아서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까지 했던 그 과목에 대해서 했던 작품들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이야기 서로 나누고 코멘트 받고, 그렇게 패스 혹은 페일로 결과를 받게 되고요.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수업이 다 하나로 크로스링크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카우라고 저희가 최종 평가를 보게 되는데, 학기말 최종 평가 1학기 거는 이제 실패를 해도 괜찮은데 2학기 거는 이제 1년 최종 평가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다음 학년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나뉘어서 저희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. fail, pass, good, very good 이렇게 4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가 한 6가지 정도 있고, 1학년은 내가 얼마나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워크숍들을 사용해보고 모험을 좀 주로 하는, 익스페리멘테이션을 주로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작품이 얼마나 좋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사실 1학년은 그거보다도 그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구해봤고 다양한 거를 시도해봤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십니다. 네, 저는 작년에 아주 기쁘게도 굿을 받았어요. Very Good은 저희 1학년 50명 중에서 딱 1명만 주셨고요. 생각보다 이제 개별 과목 평가할 때는 되게 너그러우신데 그거는 좀 깐깐하게 보시더라고요. 그렇게 선생님 3분이 들어오셔서 그 프랙티컬 파트 선생님 1명이랑 이론 파트 선생님 1명이랑 모르는 분 1분 그렇게 오셔서, 네,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인데, 같은 공간을 이제 한 3명이서 써요. 그러면 그 전 애가 발표가 끝나면 그 애 거 다 브레이크다운 하고 그 1시간 정도 동안 제 거 다 그림 벽에 붙이고,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 했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보여드립니다. 그래서 쫙 다 붙이고 뭐 조형 작업 설치하고 매달 거 있으면 매달고, 그래서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빌드업을 하고요. 딱 10분입니다. 발표 시간은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공간에서 설명하고, 뭐 사실 10분 만에
제 한 학기의 과정을 요약을 하는 게 거의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. 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분이면 엄청 많은 시간이겠죠. 그래서 그거보다 더 못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거의 뭐 랩하는 줄 알았어요. 설명하면서 뭐 이건 이랬고요, 이건 저랬고요. 또 그 크라이테리아 각 다른 거를 또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, 굉장히 바쁘게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하고 시간이 끝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고 특별한 이벤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학년 때는 아몰랜드라고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섬을 1학년 다 같이 5일간 평일 5일간 가게 돼요. 그래서 호스텔에서 지내면서 거기가 이제 자연 섬이기 때문에 랜드 아트 같은 걸 하고 자연에 있는 그런 재료로 예술 창작품을 만들고 한다고 해요. 이제 2주 뒤면 가거든요. 엄청 기대가 됩니다. 뭐 3학년인가? 그때는 뭐 런던에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,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4학년 아마 빼고 매 학년 어디를 가긴 가나 봐요. 확실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학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는 이제 수업을 3개 기본 혹은 좀 욕심이 많으면 4가지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3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이론 수업은 다 그대로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예술 쪽 방향성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. 저희가 1학년 때 이제 인터미디어 이런 식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것도 다 세분화가 돼서 뭐 영상 쪽, 사진 쪽, 뭐 인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아트,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찢어져요. 그래서 그거 중에 3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워크필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주제가 더 바뀌고 정말로 그런 진로 쪽으로 점점 더 파고드는 것 같고요. 네, 근데 3, 4학년 커리큘럼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.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,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좋으니까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네, 그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제 학교는 굉장히 국제학생 비율이 적고 국제학생 코스도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. 다른 뭐 카비카나 게리트 리트벨트 아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, 왜 잘 안 알려져 있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학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. 1학년이 50명인데 아마 8명 저희가 그 정도일 거예요, 국제학생이. 그리고 저희가 더치반이랑 국제학생반이랑 둘로 나뉘어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반반이잖아요. 근데 25명 중에 더치 애들이 더 많은 거죠, 국제학생 반에도. 근데 사실 국제학생이 적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제 그 국제학생들이 소외감이 들 수 있게 한다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학교 스케줄 앱이 영어 세팅이 없다는 거나 실수로 국제학생들한테 그 영어 이제 인포메이션을 만들 때 거기서 착오가 생겨서 저희한테 인포메이션을 덜 준다거나 아니면
선생님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물론 잘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. 이제 저는 국제학생으로서 영어 시험을 보고 여기에 왔는데 정작 선생님이 저보다 못하면 이게 뭐지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학교에선 나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거기에 도달하려면 많이 멀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. 근데 뭐 좀 그래도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도 학교 뭐 코멘팅 평가, 학교를 학생들이 평가하고 이런 세션에서 항상 저는 말을 하고 또 그런 서베이 작성할 때 꼭 적고 하긴 해요. 그러다 보면은 천천히 나아지겠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단점은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다. 특히 한국인으로서 이게 좀 비교가 특히 더 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뭐 1년 스케줄이 쫙 다 나와 있고 뭐 시간 뭐 언제면 언제인 거고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. 뭐 나라 자체가 죄의 성향인 거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여기는 문화도 좀 다르지만 특히 아마 제 학교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해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1학년으로서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루 그런 정보를 직접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메일 하나만 딸랑 받아서 다른 학년한테 이제 들어 정보 뭐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스케줄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그 날짜 가까워져야지만 뭐 알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장점은 요거는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인데 2학년 때부터 아틀리에를 저희 개인 작업실을 갖게 되는데요. 물론 2학년 때는 사실 조그마한 공간이긴 한데 그냥 뭐 책상 하나에 벽 조금 있는 그런 정도 크기의 공간이긴 하지만 2학년부터 그렇게 개인 작업 공간을 갖게 되는 건 아마 저희 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3학년, 4학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래도 개인 작업실을 갖게 되고요. 네, 저는 얼른 작업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1학년으로서는 이제 공동 공간이 있는데 매번 뭐 페인팅 하나 할 때 락커에서 짐 다 빼가지고 하고 끝나면 다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또 만들고 싶은데 막 큰 거 막 이거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좀 나름 큰 일이라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요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사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학교가 그 순수미술 그 자체가 소규모라는 점입니다. 이제 뭐 큰 강의실에 막 100명 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딸랑 한 명에 막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더치반, 영어반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영어반 저희 25명끼리 모든 수업 같이 듣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기회가 따라서 주어지고 또 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훨씬 많고 그래서 네, 굉장히 큰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. 저희 빌딩에는 딱 순수미술이랑 순수미술 교육학과만 있거든요. 근데 순수미술만 영어 파트가 있어요. 네, 물론 저희 학교 그래서 빌딩 스케일은 작지만 늘 다른 빌딩에 가서 거기 워크숍이랑 이런 거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. 학생으로서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장점이 되게 열려 있어요. 여기에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물론 뭐 다 사람 한 명 빠지면 다 다르죠.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
그러시고 선생님들도 그러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자유롭고 사실 너무 가끔 자유로워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차라리 자유로운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또 케어 시스템이 나름 잘 돼 있다고 봐요. 1학년으로서 꼭 필수로 그 튜터와 1대1 짧게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고요. 면담이라 해야 되나? 상담.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, 학교는 잘 맞는지, 집 나가서 생활하는 건 어떤지, 학교 다니는데 그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튜터랑 상담을 해서 좀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봐요. 네, 그렇게 이 정도 제가 생각한 장단점은 이 정도고요. 어느 정도 감이 조금 오셨으면 좋겠네요. 사실 네덜란드 예술대학이라고 명시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제 학교 경험밖에 저는 없다 보니까 제 학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다른 학교들은 또 굉장히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따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항상 물어봐 주시고 그런 거 관련돼서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